나는 길에서 만난 유기동물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다. 있다.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동물을 키우고 있다. 꽁쌤도 강아지 네, 키우시나요? 지난주 층간소음편에서 등장한 두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요. 한 네, 마리는 유기동물로 구조된 애를 저희가 이제 오.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네, 친구고 한 마리는 저희가 직접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 이야, 진돗개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사실 보통은 펫샵에서 이렇게 분양을 네. 받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꽁쌤도 두 네. 마리를 그렇게 키울 때 좀 네.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준비를 나중에 많이 했어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계속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두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결단이 섰을 때 네. 그때 이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유기동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요즘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나 이런 이슈 뉴스를 보면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죠. 네. 얼마 전에서도 이제 그 김해 어디에서 이제 그게 국민청원까지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국민청원이요? 네. 그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그 캣맘들이 이제 그 밥자리를 놔야 되는데 남의 집 앞에 놓고선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시는 분들이 이걸 치워달라고 정중하게 거기 네. 대자보를 써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 만약에 이걸 치울 시에는 또 이제 법적 조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언쟁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그게 언론에 되게 문제가 좀 나와갖고 방송에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닉불 달린 글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안타까우면 본인 집 앞에 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야지. 자기 집도 아닌 곳에다 그렇게 무화과식으로 엄청 그걸 많이 벌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밥만 주면 고양이들이 밥만 먹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대수변이라든지 거기에서 그게 영역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고양이들이 다 몰려든대요. 그러면 그게 교미음이라고 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주민들이 고통을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고양이의 그 위해서 건강한 뭐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주는 걸 가지고 너무 몰인정하지 않냐, 잔인하지 않냐 또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좀 접한 경우 같아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뉴스화되고 있고 네. 그만큼 유기동물이 많아졌다는 반증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민가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되죠. 이게 왜 골목 형성을 이루어진 빌라촌이라든지 네. 농촌이라든지 아파트. 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바로 내가 드나드는 현관문 옆에 사실 밥자리가 있다면 조금 이 신경이 쓰일 것도 같아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이 이슈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몇몇 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캣맘의 입장에서는 캣데디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기호로 누군가의 집에 랜덤으로 놓은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모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놓은 거지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차임하게 놓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일정 부분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1000만이 훌쩍 넘은 1500만의 그 반려동물 인구래요.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인프라가 좀 법적 인프라나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사실 독일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펫샵에서 그냥 사오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펫샵이 없다고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펫샵이 없고 불법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을 거예요. 내가 동물을 산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고양이는 아무데나 살 수도 없고 기존 나와 있는 가격이 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완견을 쉽게 키울 수 없고 만약 아까 얘기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지식 증명서라든지 주에 따라 반려견 면허 시험이 있대요. 내가 정말 돼 있는지 제육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케어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식이 있는지 이런 걸 시험을 봐서 반려견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키우는 데 대한 그 책임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진료 아니면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랑 강아지들을 기르면 그 기관지 같은 경우도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알레르기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보여주고 이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더 쉽게 애완견이나 반려견들을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점들. 다시 이렇게 또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돌아와 보면 근데 솔직히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내 현관문 옆에다가 밥자리를 놓고 밤이 새도록 고양이들이 와서 울고 오줌을 누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죠. 다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회는 너무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놓은 거 아니냐. 이 유기동물들은 사회적 문제잖아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동물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 형태로 유통되는 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찾은 건데 네. 이렇게 인터넷에 쳐도 이렇게 거북이를 개당 2만 원에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거북이도 팔아요? 네. 거북이 살아있는 거북이. 살아있는 거북이요? 이런 건 법적인 좀 동물이 사실 동물을 물건처럼 거래. 택배로. 근데 심지어 그 기억나세요? 그 이렇게 동전 넣어가지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짚는 거 옛날 심지어 가재는 각각류잖아요. 토끼를 가지고 토끼? 진짜요? 햄스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버려진 개들의 언덕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제 1994년부터 95년까지 이제 대만 타이베이의 한 쓰레기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기견들의 이야기를 이제 작가가 이렇게 책으로 만든 책인데요. 인간 사회 속에서 사는 유기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 반려동물들을 키울 예정이시거나 혹시나 그러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반려동물을 유기를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버려진 강아지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지. 사실 동물이 얼마 전에 법조항이 개정되었지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마치 동물을 분양할 때도 어디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그 유리창 안에 있는 가장 예쁜 애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그 자격이나 여건이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예쁘니까 그러니까 나의 위로 도구로서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인데 따지면 애완반려들이 여기 작가도 2년 동안 강아지들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지 제가 아까 94년, 9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초판 인생된 게 2007년쯤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10년 동안 그냥 묻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10년 후쯤에 이제 감정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책으로 만든. 그 정도로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런 유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맞아요. 가족이죠, 가족. 맞아요. 저는 사실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에게 기대할 거라고는 정과 사랑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만큼 동물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에너지를 사랑을 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꼬락내가 나도 나에게 꼬리치고 찾아오고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진땀 깨지고 왔어도 그 아이는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그런 어떤 행복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맞아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셨어요. 저희 이제 제가 부산 본가에 살 때 저희 이제 저 여동생이 있는데 저 여동생이 택배 오는 거는 바로바로 나가서 이렇게 택배 아저씨 반기면서 아버지 오시면 그냥 뭐 오셨어요. 근데 진짜 반겨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강이밖에 없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우리 반려동물이에요.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큰 즐거움은 산책이잖아요. 그렇죠. 산책할 때 같이 들으면 좋은 음악 있을까요? 있죠. 혹시 꽁쌤이 개인적으로 산책할 때 듣는 음악 아니야? 맞아요. 산책할 때도 많이 듣고 이거 딱 들으시면요. 나 이거 아는 음악인데 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 근데 제목을 아시는 분은 100분 중에 한 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닐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이거 너무 딱 좋은데요? 그 노래구나. 제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목 모르겠어요. 들어봤다. 네. 바로 드네요. 홍쌤은 네. 그 산책 자주 할 것 같아요. 네, 하루에 3번 합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자기가 버려졌어도 한동안은 혹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믿지 않는데요. 우리 주인이 그럴 리 없어라는 믿음을 갖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안다면 함부로 유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죄명을 만들어서 죄명을 맞아요. 법적으로 진짜 필요하다. 네. 맞아요. 벌금이라도 물어야 돼요.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항상 문제는 사람이구나. 맞아. 사람의 욕심이죠. 법으로 사는 세상에. 왜냐하면 이 동물,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연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걔네들을 기르다가 우리가 책임을 못 져서 걔네들이 떠돌이 개가 되어서 떠돌이 동물이 되어서 동물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유기동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쉽게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개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책임감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로. 네. 맞아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버려진 개들의 언덕은 도봉구 통합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제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사랑을 시작하려면 그에 앞서 책임감이 수반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반려동물 이슈를, 유기동물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에 대한 책임감으로 귀결되는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북테라피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